5월 15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저녁 회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금일봉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님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하셨나요?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따로 없어요? 연락드리는 스승이 없습니다. 예.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네. 스승만한 스승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은데. 예, 얼굴이 빨개지셨네. 알겠습니다. 자, 최강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출입이 불편해갖고. 보안시설이니까. 자,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같은 질문이요. 스승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못했습니다. 있어요? 예, 전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전화 드리는 스승님은 계십니다. 저는. 예. 저는 오늘 전화 12통 받았어요. 제자들한테. 아, 예. 네. 학원 제자들이 2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찾아옵니다. 나름 존경받는 스승이셨던 모양입니다. 아니요, 전화 안 하면 가만 안 두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보다도 오늘 한겨레 기사에 네. 나온 특종 기사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도 예. 더 재밌고요. 예, 또 간단히 우리말이죠. 네, 설명드리면 지난달 이제 17일 날 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를 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21일 나흘 뒤에 저녁에 뭐 뒤풀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관건은 여기에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쪽 검찰국 간부들이 같이 동석을 한 거죠. 이쪽 수사했던 이제 서울중앙지검 쪽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끝나고 금일봉까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드는 금일봉까지 이제 전달했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보자면 이 검찰이 수사 대상에게 뒤에 접대를 받고 그리고 돈까지 받은 사안인데 검찰에서는 이건 그냥 관행적인 그냥 회식이고 그리고 또 거기 금일봉도 또 관행에 의해서 주던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일반 국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그런 중요 국면에 무려 1천여 통의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통화를 한 게 무슨 죄냐? 그리고 이 내사자나 조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도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우병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여기에서 이제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인정하는 셈이 됐고 앞으로 어떤 검찰 개혁의 중요한 이 지렛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기사만 봐갖고 최 변호사님. 예. 기사만 봐갖고는 검찰을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를 못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지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검찰에서 인사 때마다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자리가 4개가 있습니다. 예. 빅4라고 하는데요. 예, 빅4 중에 빅4?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인 자리고요. 예.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아하. 그다음에 과거 같으면 대검 중수부장, 공안부장 이렇게 4자리를 빅4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그다음에 정권 입장에서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왔던 자리인 것이죠. 예. 근데 그 빅4 중에 우두머리 1, 2가 지금 만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저게 수사 대상자인데 어떻게 저희 가서 이렇게 같이 누가 수사 대상자였어요? 안태근. 국정농단 사건의 2차 수사를 한 셈이잖아요. 예. 특검에서 넘어온 다음에 그때 거기에 2차 그 특수본의 단장이 예. 본부장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검찰에서 뭔가 수사를 한다고 할 때도 예. 이영렬 지검장이 본부장이었고 예. 넘어온 다음에도 이제 역시 본부장이었는데 본부장이었죠. 예, 이제 특검의 수사 이후에 넘어온 부분은
핵심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 점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병우 씨와 관련해서 드러난 의혹들이 이제 우병우 씨가 과거에 소위 인사에 개입해서 우병우 사단이라는 거를 곳곳에 포진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사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아낸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로 뭐 1000번이 넘는 통화를 했더라. 예, 이게 안태근 검찰국장과.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검찰국장하고 많이 통화를 했고 검찰총장도 많이 통화를 했고 김수남.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청와대에다가 보고하는 통로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통로에 있는 검찰국장이 당연히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부터 어떤 식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점들을 국회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었고 특검도 사실은 주목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도 없었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둘 사이에 무슨 연락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확보가 안 되니 이걸 검찰로 넘긴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병우 수석의 영장은 또 기각됐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소제기된 영장도 허술하게 썼다고 언론 보도했다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오히려 더 줄어들었더라 예. 범죄 사실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도 보니까 이제 그 정작 검찰 내부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식별해내서 수사를 하려고 접근한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죠. 예. 근데 그런 비판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예. 그다음 빅4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사 대상자 중에 가장 핵심에 있었던 법무부 검찰국장이 예, 이때는 수사 대상자라고만 보지 피의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이제 그리고 또 기소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피의자라고 하기에는 사건 좀 다 종결된 그렇습니다만. 거로 보이고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종결됐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식 한번 하자. 이게 이제 검찰 내부에 사실이 그런 관행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좀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예. 그 수사 부서를 자기가 격려해주는 회식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일봉을 주기도 하고 이런 예. 것들이 검찰 내부의 관행으로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소위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요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 그러니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권력 눈치 보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번 우병우 사건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유감없이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났다 이 문제점들이 예.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우리 과거 해오던 대로 큰 사건 끝났으니까 모여서 술 한번 소주 먹은 한잔 거다. 먹고, 예.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 선배가 후배한테 고생했다고 뭐 봉투 하나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그러던 거다. 어허. 이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영렬 그 중앙지검장이 안태근에게 봉투를 줬다 이렇게 보도 나온 건가요? 안태근 국장 밑에 있는 이제 간부들 아마 과장급인데 그게 이제 부장검사급인데 거기다가 줬다는 거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그렇죠. 예. 또 검찰국장은 자기도 검사장급이니까 중앙지검장도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거기다가 또 서로 검찰국장이 크로스로. 크로스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재밌는 것은 그 검찰국장의 해명은 수사비가 뭐 부족하고 했을 거니까 그거 보전하라고 돈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지검 쪽에서는 법무부 쪽에서는 예. 중앙지검장한테 받은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돌려줬다 우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왜 중앙지검에서 받은 사람들은 법무부 쪽에 돌려주질 않고 법무부 쪽에서 받은 사람들은 지검장한테 돌려줬겠느냐? 예. 뭐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도 당사자들만 확인도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법무부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상급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중앙지검장이 봉투를 건네는 것은 소위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예,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의식해서 돌려준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돌려줄 돈을 왜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일단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수사비가 부족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안 돌려주는 중앙지검은 그러면 왜 안 돌려주는 거냐? 그건 당연히 받아도 되는 돈이냐? 원래 검찰국장이 그 수사 지휘에 관한 어떤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와 예산 이런 것들을 검찰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막강한 자리가 되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수사비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수사 끝난 다음에 검찰국장이 50만 원, 100만 원씩 챙겨줘야 될 정도로 돈이 없으면 그거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무슨 예산을 늘리든지 하는 쪽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냥 수사 끝나고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봉투 하나 집어주면 그게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간의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던 관행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법무부가 사실상
검사들에 의해서 지금 장악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완전히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고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소위 법무부의 문민화라는 예. 이제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도 이제 그것이 포함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간의 검찰에 쌓인 적폐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보면 정말하게. 입증해주는 예.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검찰 개혁에 이제 한 4가지 축 정도가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일단 공수처 설치, 수사청, 기소청 분리. 두 번째고 이제 지금 이게 나온 게 법무부의 비검찰화, 법무부의 문민화. 이 지금 법무부에 이제 검찰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 배경이. 누군가 제보를. 물어본 건 전데요. 아, 그런가요? 뭐, 업소 주인께서 굉장히 정의감에 뭐 그래서 제보를 했을 수도 있겠고,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도 이런 얘기는 좀 있었잖아요. 수사팀 간부 이제 6명, 3명이면 이 중에 이제 부장검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병우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부장검사들 그러니까 중간 간부급들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검찰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거든요. 이게 내부 고발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가 나올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술집 주인이면 술집 주인이 이 정도로 알면 검찰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내지는 그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보고 이 만찬 모임이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느냐. 자, 수사가 끝났습니다. 특별수사부 뭐 지휘 총책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다 불러서 예. 부장급들 불러서 뭐 만찬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뭐 금일봉 줄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왜 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을 하냐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검찰국장이 오는데 또 그 밑에 간부를 3명을 또 데리고 와요. 예, 뭐 조폭들이 만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한 조직이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뭔가 동질성 있는 조직이 아니면 이런 식의 모임 잘 안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검찰국장이 혼자서 그냥 찬조 출연했다. 이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상급기관이니까 수고했다고 와서. 예? 자, 그런데다가 더 이상한 것은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부하들을 고생했다고 금일봉 주는 거 제가 어떤 조직이든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검찰국장이 금일봉을 줬어요. 중앙지검장 간부들에게. 예. 예. 그거 왜 주냐는 거죠. 그래서 납득이 안 가요. 근데 뭐 과거에 뭐 그랬다, 관례 그랬다,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그 검찰국 있는 검찰국에서 온 3사람에게 돈 봉투를 줬냐는 얘기죠. 왜 줍니까 이거? 돈이 남아 돌아갔나? 그러니까 이 수사비도 부족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이게 카르텔이 아니고서는 이건 도대체 이게 납득이 좀 안 가는 회동이라는 거예요. 이 회동 자체가. 예. 자, 그런데다가 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특히 이게 좀 이제 논란의 대상 아닙니까?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을 완전히 해체시킨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우병우 수석이 물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예산 그리고 조직 다 관리하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특별감찰관실도 예산 또 인사를 다 여기서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검찰국장실에서. 예. 오호. 그래서 사실상 해체시킨 인물이에요. 이 인물 자체가.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2016년 네. 이른바 이제 우병우.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관련한 여러 가지 우병우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불거지니 정강. 네, 정강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아들 특혜 이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면서 좀 의심쩍다. 이거 약간의 좀 의혹이 간다 싶어서 검찰에 넘기는 게 8월 18일이에요. 수사 의뢰를 하죠. 예, 검찰에 딱 넘기니까 그때부터 우병우 수석과 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무렵에 천회 집중적으로 이제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직위해져 돼버리고 다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건데 그때 여기 그 당시 이제 특별감찰관실에 감찰관이 통화를 해요. 이 안태근 국장에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없어지는 거다. 그건 당신네들 당연히 그만두는 거다라고 유권해석까지 내려준다고요.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인사혁신처에서 그 조직 관련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뭐냐면 예산이 결국 여기서 나오다 하다 보니 다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분해의 주역이에요. 아하. 자, 그러면 그림이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진행될 우병우 라인에 재수사.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건 수사 대상이 될 1호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우, 이종훈 평론가님 마치 법조인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아니 뭐 법조인은 사법고시 아니지만 공부를 했었나요? 이건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오, 이거는 겸손, 사건 겸손하기까지 하셔. 사고의 개요에 대한 그래요? 설명하는. 그러네, 이제, 아니, 네. 지금 들으니까 2016년 그 비단 한 10개월, 9개월 전 일인데 사실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거든. 네, 하도 네. 사건이 많이 터져갖고.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반이죠, 거기는. 감찰관실. 예, 관. 네. 거기가 그때 해체되면서 결국은 수사 의뢰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누구죠? 그 윤갑근 특수본부장으로 해갖고 양쪽 다 조사를 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좀 보충을 해 주시죠, 그 뒤로.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실이 맨 처음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의혹을 조사한 부서였고요. 예. 그걸 이제 이종훈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식별되고 민정수석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다른 비리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규명이 됐으면 오늘날 여기까지 이어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실이 어느 정도 하여튼 수사의 단서를 포착해서 예. 이걸 검찰로 다 넘겼는데 자료와 함께 그 다음에 그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사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병우 씨하고 1000번 넘는 통화를 했다. 예, 안태근 검찰국장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장관의 명을 받아가지고 시키는 일만 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리고 행정적인 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사나 예산에 관한 실무를 다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건 관련 일체 보고나 통계 이런 것들도 다 검찰국에서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도 다 검찰국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국이 또 그렇게 취합한 자료들을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하는 통로나 창구가 되는 것이죠. 법무부와 청와대의 그 중간 브릿지가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뭐 여기는 여기하고 연락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법률적으로 역할들이 이렇게 부여가 돼 있으니까 요 카운터파트가 부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민정수석은 당시에 우병우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위아래 가리지 않고 뭐 장관이나 총장하고도 뭐 직접 통화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안태근 씨고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둘이서 또 이제 어떤 그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친근한 사이고, 그 다음에 안태근 국장이 그 자리에서 지금 2년째 있는데, 예. 그것도 우병우 수석의 영향에 의해서 된 일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2015년 그 민정수석 되고 난 이후에, 예. 이후의 인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중요한 자리니까 예. 서로들 가고 싶어 할 텐데, 안태근 국장이 계속 있었던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까닭이 있었겠죠. 인사권을 가진 사람과의 예.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주고받고 서로 의사연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고 그 뒤에 또 이 안태근 국장이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고 이걸 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건방진 태도로 일관을 했단 말입니다.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허.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치웠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요. 그 전화 통화한 사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잘 예. 기억 안 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하여튼 그 많은 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였는데 하물며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모여서 이제 서로 잘했다고 술까지 마셨다. 예. 일반인들은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회찬 안태근 의원님. 국장이 네. 국회에서 답변하는. 우병우 라인이 이렇게 오만하구나라고 이렇게 가장 제대로 보여주신 분인데 노회찬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때 이제 그런 추궁을 했으니까 사건 자체는 이 건이 아니라 LCT 사건 그렇죠. 수사에 예. 대한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또 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의 수사지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국장이 이거 보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한테 그 언제쯤 일이었었어요? 작년 가을이죠.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완전 전면화되기 바로 직전이었네요. 그 근처 전후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약간 LCT 사건을 좀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국면이었어요. 물타기를 하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럼 검찰국장이 답변을 해보라. 그랬더니 아주 시건방진 이런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안 했다는 거냐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 라인이라는 걸 알았었나요? 그때도 이제 좀 일단 회자는 됐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번 이 저녁 회식이 좀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일종의 이제 건풍 운동의 징후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추가 취재로 확인을 거친 취재라기보다는 그냥 덩쿨채 넘겨온 사안인데 딱 그 상황을 띄워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이게 검찰 개혁이 되려면 줄탁 동시가 돼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강력하게 되고 그래야지 외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맹화가 좀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의 두 축이 원래는 사실은 이게 인적 청산보다 아까 얘기했던 공수처 수사청 기소청 분립 그리고 뭐 법무부 문민화나 이런 것들은 다 제도적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은 사실은 인적 청산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숙청처럼 검찰판 하나회를 단숨에 제가 하면 인적 청산하면서 그 동력으로 제도 개혁까지 가는 어떤 그런 필요한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제 건풍 운동 그리고 밖에서는 또 정윤회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김수남 전 총장이 서울지검장일 때 벌어진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병우 라인을 규명해서 청산까지 가는 그런 일련의 이제 어떤 과정에 지금 이제 첫 신호탄이 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평 의원님. 그러니까 이 검찰국장만 자기 사람으로 심으면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 경유하지 않고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 예산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뭐 정기 인사 이런 거 할 때 그 초안 다 만들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청와대하고 이제 교감을 해서 결정 내리지만 그 안자세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에서 저 밑에 있는 하급 뭐 검사들까지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다 만드는 데 바로 여기. 자, 그렇다면 상황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만약에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수사하는 검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 검찰국장에게 전화 걸면 되는 겁니다. 검찰국장에게 이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하면 검찰국장이 그 해당 검사한테 걸면 해당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사권의 딱 길목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최순실이나 뭐 이 국정농단 세력 입장에서는 우병우만 통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거기서 다 모든 거를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자리가 맞죠. 마찬가지다, 이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뭐 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왜 이분을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검찰국장으로 있는 거죠. 최강욱 변호사님. 이게 이제 그 얘기들, 오늘은 다들 전문가들이 돼갖고 저도 검찰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냥 쫓아가지를 못하겠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하겠죠. 아니,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 임명된 게 2015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 박근혜 이명박 경선 때 이른바 이제 김순환 총장 그때 당시에 이명박 쪽에 섰다. 는 이제 이런 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남대학교하고 아버지 김기택 씨하고 안 좋은 악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15년 12월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되고 또 그 해 안태근 검찰국장이 또 임명됐단 말이에요. 안태근. 그러면서 그때 사실 어찌 보면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지도부가 딱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그 바로 전에
2014년 12월에 정윤회 문건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정윤회 문건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국가 기밀 유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그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 그리고 그때 되고 2015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사실은 국정농단과 우병우가 전체 검찰을 쥐고 흔드는 이 상황이 완전히 완결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확실하게 우병우가 검찰을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자면 사건을 다 풀어나가고 정리하고 또 미운 사람 또 저기 벌 주는 수사를 하고 뭐 이런 꼴이 돼버린 것이죠. 야, 그러면 결국 그 청와대 조국 수석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처음부터 국정농단 사태의 원조격인 정윤회 문건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진 비기닝 원초부터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지금 사실은 혼자 먼저 갔었고요. 그다음에 비서관 한 사람 지금 선임한 정도인데 지금 현재 본인이 가서 파악해보는 것들이 일단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무슨 일을 했고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 지난번 이제 소위 국정농단 사태에서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 기획까지 했고 범죄의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핵심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일체 이루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자료를 볼 수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평소에 조국 수석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들어가서 내부 사정을 파악해 보니 이 부분에 충분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간파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도록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또 지시를 했고 그러면 민정수석실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동안에 무엇이었는지를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안 됐고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런 일 없다 내지는 자료를 없애는 일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권한 중에 공직자 감찰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감찰, 공직자 감찰을 하는 차원에서 당시에 그러면 그 사건을 맡았던 민정수석실의 직원들은 무슨 일을 했으며 검찰은 무슨 일을 했으며 왜 수사가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방향을 틀어버렸는지 특별감찰관실은 왜 그렇게 또 없애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지금 얘기하는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규명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원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거를 민정수석이 직접 검찰한테 이렇게 해서 수사하라라는 지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 자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다 보면 그런 수사의 단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수사의 단서들이 나올 때는 청와대가 당연히 그 부분을 검찰에다가 넘겨서 이거를 수사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다 해왔던 일이고 그건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 이제 또 추가될 게 세월호 수사 개입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물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궁금한 게 자 민정수석실에 있는 자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해서 넘어가기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겼다고 지금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비서실장 방에도 뭐 종이 한 10장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한 일이라고는 파쇄기 좋은 거 사다가 막 수십 대 사다 놓고 지금 없애는 일만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또 전산 자료가 남아있더라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그런 등등 때문에 그런 블랙리스트 사안에서도 사실은 문화부 공무원들이 장관의 지시가 있었지만 다 확보를 해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제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야, 이거는 그 이종훈 평론가님, 이 정도면은 내부 고발자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 보니까 뇌관이 된 거네요. 아 그렇죠. 이제 한 계기가 이제 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부터 벌써 과거 정권에 대해서 되짚는 것을 하지 마라. 라는 논조의 글들이나 그 사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거 정권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거죠. 현재 진행형이죠. 4월 21일 날. 자, 그런데 이게 비단 법무부 내지는 검찰만 그러냐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윤회 감찰문건 재조사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권력 실세 1위로 등극하게 하는 예. 그 계기가 된 사건인 건 맞아요. 정인의 예. 문건 사건이. 자, 그런데 비서관에서 저 사건으로 인해서 민정수석이 되는 되죠. 거죠. 근데 민정수석에 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 자, 그때부터 뭐 조금 전에 설명 나왔듯이 우병우 라인을 본격적으로 검찰 내에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 심기 시작했고. 자, 국정원 2차장도 자기 친구 보내고 어허. 그러니까 이른바 각 주요 지금 사정기관의 정보 라인을 다 장악을 하거든요. 자기 사람으로 다 심는 겁니다. 국정원 정보 라인, 대검찰청 정보 라인, 그다음에 경찰 정보 라인,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거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도 오히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개입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난 것이 이제 문체부 인사에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 일부 개입을 했다. 뭐 그래서 특별감찰반으로 불러다가 뭐 양말 벗어라, 옷 벗어라 그러고 예. 막 모욕도 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다라는 거죠. 제 짐작으로는 그리고 예. 제가 듣는 바로는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부처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최순실의 부탁이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자가 발전의 어떤 그런 것든 간에 자 그런 것이 굉장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정원 주요한 그런 그러니까 사정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인사 개입한 흔적들,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정보 라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지금 정윤회 감찰문건 과정에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비서관 신분으로 개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흔적들이 전 포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검찰 개혁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공직사회 개혁을 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듯이 검찰에서 지금 얼마나 증거인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당장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 전화 통화 기록부터 다 지우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데 지금 다 있는 지금 우병우 라인들은 지금 똑같을 거라는 거죠. 뭐 군 쪽에도 있다는 소문도 있고 다 있는데, 자, 이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리고 역시 요체가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태근 검찰국장처럼 뭐 군도 그렇고 뭐 국정원도 그렇고 요직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만 딱딱 보냈어요. 보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딱딱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만 노려서 자기 사람들 딱딱 심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빨리 사실은 좀 포착해서 걷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 고재열 기자님, 이게 지금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려운 숙제, 그러니까 숙제로 치면 미적분에 해당하는 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률 조합이 더 어려운데. 순열 확률 조합. 그렇습니까? 저 수학을 좀 잘 몰라서 저는 미적분이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중요한 이제 뇌관인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김수남 총장의 퇴임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자함은 지나쳐도 예. 괜찮지만 정의는 지나치면 화가 된다라는 그런 좀 농담이 지나치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너무 친절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안 될 무렵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다음 정부의 다음 검찰의 엄청난 숙제가 된 것이다. 우병우 그때 싸게 구속되는 게 더 그렇죠. 낫다고 우리가 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는 게 좀 싸게 먹는 거였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 구속까지는 되고 그러나 그 죄를 물을 때 국정농단의 주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국정농단의 주축이 된다라는 것은 검찰 간부들이 연루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검찰과의 관계에서 우병우 전 수석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지 않고 어떤 이제 개인 비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죄가 돼서 일단 구속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분까지는 풀어줄 것이다. 갔었는데 그게 되지 않고 대통령도 구속되는 와중에 안 되면서 검찰은 한 식구구나 개혁의 대상이라는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가장 시급한 것으로 검찰 개혁을 꼽지 않습니까? 4명 중에 1명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민심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제도적인 이 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4가지 개혁에 대해서 다 일단 동의하죠. 동의를 하고 예.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그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하시니까 이게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아, 이게 취재가 어제 오늘 된 것 같진 않죠, 느낌이. 예, 뭐 잘 미리 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서 좀 많이 익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쨌든 이 기사 자체는 보는 순간 딱 떨어지는 기사죠. 예, 회식이 있었던 지가 또 한참 된 일이니까. 예. 그걸 어느 정도는 다 확인하고 지금 기사를 쓴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고. 예. 그때 우리가 8월 18일인가 아까 이제 그 이종훈 평론가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날짜로 되돌아가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인데 예. 우병우 민정수석을 내쳐라 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쳤단 말이에요, 야당에서. 예.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추정을 했어요. 저건 못 내치는 거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알아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못 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호통 기자회견이라고 기자분들이 명명을 했었잖아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우병우 씨가 유일하게 한번 기자들 앞에 나서가지고 예. 본인 나 일 증언을 잘하고 있는데 해명하니까. 왜 자꾸만 날 괴롭히냐. 예, 예. 그리고 나는 뭐 정무적 책임은 절대 지지 않겠다 이런 멘트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 정무적 책임도 안 지겠다 그러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그 뒤에 한 얘기도 보면은 나는 다 시킨 일만 한 거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시킨 일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규명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 검찰의 이종훈 평론가님, 검찰의 이런 반응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윤의 문건과 최순실 문건에는 최순실 비선 시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지금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윤의 감찰문건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감찰문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수사가 본말이 전도되는 과정, 그게 지금 더 방향을 틀어준 게 왜 틀어줘야 예. 되느냐, 그걸 찾기. 그렇죠.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물타기죠. 예,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 또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윤회 감찰 아무리 들여다봐도 최순실 관련한 내용은 사실 별거 나오는 거 없죠. 주로 이제 정윤회 씨가 십상시와 더불어서 뭐 어디서 만나서 뭐 그 강남에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뭐 인사 관련한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 그 내용이 주로 이제 담겨 있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지금 검찰의 의도는 이걸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에 약간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조하겠죠, 많이. 예. 지금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정윤회? 정윤회가 아니라 우병우 등등 예, 검찰.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는 예. 사람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연일 걱정을 할 텐데 저는 그 초조감에 반로해서 지금 실언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회식의 후속 기사가 좀 궁금한데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회식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못하고 그런 회식이 있었지만 그러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발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이게 그 단순 제보로 했던 기사라면은 그렇게 이제 세게 나왔겠죠. 고발하겠다. 그런데 사실과 지금 다르다. 이제 빼박이 됐잖아요. 빼도 박지도 못하고 샀는데 다시 후속 기사에는 그런 회식 때 얘기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네. 우리가 돈을 주고 또 돈도 받아보고 그랬잖아요. 예. 그 출연료? 출연료 주고 출연료 받아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숫자 소수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이게 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고생했네. 우리 최강욱 그 지검장 뭐 어쩌고 돈을 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딱 보고 얼마 누셨어요? 이로 꺼내본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50만 원 내지 1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돌아가서 보고 자기들끼리 얼마씩 받았는지 확인까지 된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보하지 않으면 돈 액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끊어보셨죠? 너 얼마 받았냐? 나 100만 원. 당신 얼마 받았어? 50만 원. 이렇게 끊어보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 끊어보는 줄 아세요? 화장실 가서 몰래 혼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기사에서 그런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눴던 너무나 훈훈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네, 국민들은 지금 다 분노하고 있는데 이분들끼리 훈훈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그런 게 나오면 더 분노하게도 만들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어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장 국정과제의 처음이 검찰개혁 그리고 그 검찰개혁에서 일단 인적 청산부터 하는 그 흐름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아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내부자들끼리 모이는데 아주 공개된 장소, 눈에 많이 띄는 장소에서 만나겠습니까? 아하.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나는지 장소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은밀하게 회동을 갖는 몇 안 되는 장소 가운데 하나이겠죠. 고급
고급집이네 일단. 그렇죠. 기업이라고 나왔어요. 예. 어딘지 그렇기 대충 때문에 짐작이 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외부자가 절대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고 조금 전에 최소한 말씀하셨듯이 거기 뭐 참석했던 예. 누군가 정의감을 가진 한 사람 또는 이번 기회에 좀 싹 윗기수 다 날려버리고 좀 물갈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진 누군가의 제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자리를 예측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만간 녹취록도 나오겠네요. 녹취 당연히 했겠죠.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그 예. 제보를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대화록이 나오겠네. 녹취까지는 예. 안 까도. 네. 그리고 기막힌 타이밍 감각, 그러니까 이제 새로 그죠.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화두를 던진 다음에 이걸 던져서 이거 보십시오라고 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자, 기자적 감각으로 4월 21일 날 사건이 지금 이제 5월 스승의 날. 네. 예? 예. 25일 있다가 기사가 터졌거든요. 예. 24일 있다가 정확하게. 어제 오늘 그 준비하고 있었던 기사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그 건풍 운동에 예. 어떤 큰 효시가 되고 이 다음에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면은 검사들이 모여서 뭔가 주장을 하더라도 뭔가 국민들한테는 그럼 검찰 스스로도 검찰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나 이렇게 어떤 내러티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죠. 그러게 되면 최 변호사님 이제 여러 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박관천 경정의 그 얘기 1순위는 권력 1순위는 최순실, 2순위 정윤회, 3순위가 박근혜였다. 이 박관천 경정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예. 이거 큰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좀 이렇게 그 명을 달리한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이런 등등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하나의 그 짜여진 조합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움직이면서 수집했던 정보가 있었을 예. 것이고 그 정보를 때문에 이제 정윤의 문건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리고 조응천 현 의원도 이제는 어쨌든 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지만 수사에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비공개 전제로 수사에 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 문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물타기가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다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청와대 사람들과 검찰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언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왜 문건 사건이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 내부를 수사해야 되는 거라서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이 하겠다고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건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예.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점이 이제 우리 고 기자님이나 이종호 선생님께서 내부 제보의 가능성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면서 공감하면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말은 검찰 내부에서 소위 검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전에부터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검사들 중에도 정말로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검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이번 기회에 나도 어떻게 잘 몰아내고. 보여서 저 자리를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그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야 검찰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그 이유를 우병우라는 사람이 제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우리 선배들이 검찰을 망쳤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 라인. 그 생각은 다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하. 근데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러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거냐? 아하.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무슨 경찰 비리가 어떻고 법원은 어떻고 뭐 부패가 어떻고 하면서 막 무슨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할 텐데 한마디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우리가 몰려 있는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이 친구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검찰총장 김수남, 그다음에 검찰국장 안태근,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이영렬 이 세 분이 명이에요. 주역이에요 사실상 보면. 근데 검찰총장은 윤갑군도 좀 넣어줘요. 아니 물론 예, 거기는 이제 부실 수사의 주역이니까 예. 그럴 텐데. 결국 이제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검찰을 지금 말아먹는 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총장은 나갔고 예.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별일 없는 것처럼 심지어 지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실에 사정비서관을 잠깐 했었다는 이유로 차기 총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소위 하마평에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부적인 검사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조국 수석이 그 정도면 빤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지만은 검사들이 볼 때도 기가 막히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검찰이 제대로 가야 된다. 예. 뜻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과거에 저렇게 모여가 희희낙낙하면서 술 먹는 일은 예.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다시 검찰총장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예. 그런데 이종원 평론가님, 네. 조국 교수가 검찰 내부를 몰라서 검찰 개혁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의 시각에 대해서는 근데 뭐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기 나름이죠. 당연히 예. 그런 대답을 뭐 하려고 하세요? 하나만한 대답 한 거네요. 그러면 하나만한 대답을 왜 하세요? 예.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맥은 제대로 잡힌 것 같아요. 정윤회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윤회 감찰 문건을 물고 들어가는 건 좋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정윤회 감찰 문건도요. 저런 류의 문건이 저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박관천 전 경장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보는데 정윤회 감찰 문건이 나오기 전에 그것의 로 데이터가 된 그러니까 기초 자료가 된 정보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예. 봐요. 사실은 저는 그 내용이 더 궁금해요. 예,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데 정윤회 감찰 문건만 만들었을까요? 최순실이 권력실세 1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순실에 관한 문건도 당연히 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런 부분도 박관천 전 경정도 좀 털어놓을 필요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쯤에는 그리고 조홍천 이제 지금 의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좀 공개를 해서 예. 그러니까 우병우 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부분 아니 덜 밝혀진 부분들을 좀 마저 좀 규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검찰 내부를 모른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고 있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석양에 지는 해라고 한다면 동쪽에서는 다시 달이 뜨고 있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엄중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수처 설치, 수사청 기소청 분리, 두 번째고 이제 지금 이게 나온 게 법무부의 비검찰화, 법무부의 문민화. 이 지금 법무부에 이제 검찰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 배경이 누군가 제보를 물어본 건 전데요. 그런가요? 뭐 그 업소 주인께서 굉장히 정의감에 뭐 그래서 제보를 했을 수도 있겠고,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도 이런 얘기는 좀 있었잖아요. 수사팀 간부 이제 6명, 3명이면 이 중에 이제 부장검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병우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부장검사들 그러니까 중간 간부급들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검찰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거든요. 이게 내부 고발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가 나올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술집 주인이면 술집 주인이 이 정도로 알면 검찰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내지는 그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보고 이 만찬 모임이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느냐. 자, 수사가 끝났습니다. 특별수사본부 뭐 지휘 총책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다 불러서 부장급들 불러서 뭐 만찬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뭐 금일봉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왜 그러니까 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을 하냐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검찰국장이 오는데 또 그 밑에 간부를 3명을 또 데리고 와요. 예, 뭐 조폭들이 만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조직이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뭔가 동질성이 있는 조직이 아니면 이런 식의 모임 잘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검찰국장이 혼자서 그냥 찬조 출연했다. 이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상급기관이니까 수고했다고 와서. 예?
자, 그런데다가 더 이상한 것은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부하들을 고생했다고 금일봉 주는 거 제가 어떤 조직이든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검찰국장이 금일봉을 줬어요. 중앙지검장 간부들에게. 예. 그거 왜 주냐는 거죠. 그래서 납득이 안 가요. 근데 뭐 과거에 뭐 그랬다, 관례 그랬다,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그 검찰국 있는 검찰국에서 온 세 사람에게 돈 봉투를 줬냐는 얘기죠. 왜 줍니까 이거? 돈이 남아 돌아갔나? 그러니까 이 수사비도 부족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이게 카르텔이 아니고서는 이건 도대체 이게 납득이 좀 안 가는 회동이라는 거예요. 이 회동 자체가. 예. 자, 그런데다가 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특히 이게 좀 이제 논란의 대상 아닙니까?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을 완전히 해체시킨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우병우 수석이 물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예산 그리고 조직 다 관리하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특별감찰관실도 예산 또 인사를 다 여기서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검찰국장실에서. 예. 오호. 그래서 사실상 해체시킨 인물이에요. 이 인물 자체가.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2016년 네. 이른바 이제 우병우.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관련한 여러 가지 우병우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불거지니 정강. 네, 정강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아들 특혜 그 수사 부서를 자기가 격려해 주는 회식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일봉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의 관행으로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소위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요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 그러니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권력 눈치 보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번 우병우 사건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유감없이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났다, 이 문제점들이.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우리 과거 해오던 대로 큰 사건 끝났으니까 모여서 술 한 번 먹은 거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 선배가 후배한테 고생했다고 뭐 봉투 하나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그러던 거다. 이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영렬 그 중앙지검장이 안태근에게 봉투를 줬다 이렇게 보도 나온 건가요? 안태근 국장 밑에 있는 이제 간부들 아마 과장급인데 그게 이제 부장검사급인데 거기다가 줬다는 거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그렇죠. 또 검찰국장은 자기도 검사장급이니까 중앙지검장도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거기다가 또 검찰국장이 크로스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재밌는 것은 그 검찰국장의 해명은 수사비가 뭐 부족하고 했을 거니까 그거 보전하라고 돈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지검 쪽에서는 법무부 쪽에서는 중앙지검장한테 받은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돌려줬다 우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왜 중앙지검에서 받은 사람들은 법무부 쪽에 돌려주질 않고 법무부 쪽에서 받은 사람들은 지검장한테 돌려줬겠느냐? 뭐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도 당사자들만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법무부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상급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중앙지검장이 봉투를 건네는 것은 소위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의식해서 돌려준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돌려줄 돈을 왜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일단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수사비가 부족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안 돌려주는 중앙지검은 그러면 왜 안 돌려주는 거냐? 그건 당연히 받아도 되는 돈이냐? 원래 검찰국장이 그 수사 지휘에 관한 어떤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와 예산 이런 것들을 검찰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강한 자리가 되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수사비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수사 끝난 다음에 검찰국장이 50만 원, 100만 원씩 챙겨줘야 될 정도로 돈이 없으면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무슨 예산을 늘리든지 하는 쪽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냥 수사 끝나고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봉투 하나 집어주면 그게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간의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던 관행들. 그다음에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법무부가 사실상 검사들에 의해서 지금 장악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완전히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고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소위 법무부의 문민화라는 이제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도 이제 그것이 포함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간의 검찰에 쌓인 적폐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보면 입증해주는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검찰 개혁에 이제 한 4가지 축 정도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기사만 봐갖고 최 변호사님. 예. 기사만 봐갖고는 검찰을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를 못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지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검찰에서 인사 때마다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자리가 4개가 있습니다. 예. 빅4라고 하는데요. 예. 빅4 중에 빅4?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인 자리고요. 예.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아하. 그다음에 과거 같으면 대검 중수부장, 공안부장 이렇게 4자리를 빅4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그다음에 정권 입장에서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왔던 자리인 것이죠. 예. 근데 그 빅4 중에 우두머리 1, 2가 지금 만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저게 수사 대상자인데 어떻게 저희 가서 이렇게 같이 누가 수사 대상자였어요? 안태근. 국정농단 사건의 2차 수사를 한 셈이잖아요. 예. 특검에서 넘어온 다음에 그때 거기에 2차 그 특수본의 단장이 예. 본부장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검찰에서 뭔가 수사를 한다고 할 때도 예. 이영렬 지검장이 본부장이었고 예. 넘어온 다음에도 이제 역시 본부장이었는데 본부장이었죠. 예, 이제 특검의 수사 이후에 넘어온 부분은 핵심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 점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병우 씨와 관련해서 드러난 의혹들이 이제 우병우 씨가 과거에 소위 인사에 개입해서 우병우 사단이라는 거를 곳곳에 포진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사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아낸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로 뭐 1000번이 넘는 통화를 했더라. 예, 그게 이제 안태근 검찰국장과.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검찰국장하고 많이 통화를 했고 검찰총장도 많이 통화를 했고 김수남.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청와대에다가 보고하는 통로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통로에 있는 검찰국장이 당연히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부터 어떤 식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점들을 국회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었고 특검도 사실은 주목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도 없었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둘 사이에 무슨 연락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확보가 안 되니 이걸 검찰로 넘긴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병우 수석의 영장은 또 기각됐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소제기된 영장도 허술하게 썼다고 언론 보도했다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오히려 더 줄어들었더라 예. 범죄 사실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도 보니까 이제 그 정작 검찰 내부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식별해내서 수사를 하려고 접근한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죠. 예. 근데 그런 비판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예. 그다음 빅4 중에 2번째에 해당하는 수사 대상자 중에 가장 핵심에 있었던 법무부 검찰국장이 예, 이때는 수사 대상자라고만 보지 피의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이제 그리고 또 기소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피의자라고 하기에는 사건 좀 다 종결된 그렇습니다만. 거로 보이고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종결됐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식 한번 하자. 이게 이제 검찰 내부에 사실이 그런 관행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좀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예. 5월 15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말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저녁 회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금일봉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3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님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하셨나요?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스승이 따로 없어요? 연락드리는 스승이 없습니다. 예.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네. 스승만한 스승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은데. 예, 얼굴이 빨개지셨네. 알겠습니다. 자, 최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출입이 불편해갖고. 보안 시설이니까. 자,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같은 질문이요. 스승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못했습니다. 근데 있어요? 예, 전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전화 드리는 스승님은 계십니다. 저는. 예.
저는 오늘 전화 12통 받았어요. 제자들한테. 아, 예. 학원 제자들이 2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찾아옵니다. 나름 존경받는 스승이셨던 모양입니다. 아니요, 전화 안 하면 가만 안 두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보다도 오늘 한겨레 기사에 네. 나온 특종 기사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한 검찰 예. 측의 반응도 예. 더 재밌고요. 예, 또 간단히 말이죠. 네, 설명드리면 지난달 이제 17일 날 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를 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21일 나흘 뒤에 저녁에 뭐 뒤풀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관건은 여기에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쪽 검찰국 간부들이 같이 동석을 한 거죠. 이쪽 수사했던 이제 서울중앙지검 쪽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끝나고 금일봉까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드는 금일봉까지 이제 전달했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보자면 이 검찰이 수사 대상에게 뒤에 접대를 받고 그리고 돈까지 받은 사안인데 검찰에서는 이건 그냥 관행적인 그냥 회식이고 그리고 또 거기 금일봉도 또 관행에 의해서 주던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일반 국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그런 중요 국면에 무려 1천여 통의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통화를 한 게 무슨 죄냐? 그리고 이 내사자나 조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수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도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우병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여기에서 이제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인정하는 셈이 됐고 앞으로 어떤 검찰 개혁의 중요한 이 지렛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면서 좀 의심쩍다. 이거 약간의 좀 의혹이 간다 싶어서 검찰에 넘기는 게 8월 18일이에요. 수사 의뢰를 하죠. 예, 검찰에 딱 넘기니까 그때부터 우병우 수석과 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회, 그 무렵에 천회 집중적으로 이제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직위해져 돼버리고 다 그냥 풍비박산이 예. 나버리는 건데 그때 그 여기 그 당시 이제 특별감찰관실에 감찰관이 통화를 해요. 이 안태근 국장에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없어지는 거다. 그건 당신네들. 당연히 그만두는 거다라고 유권 해석까지 내려준다고요. 유권 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인사혁신처에서 그 조직 관련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뭐냐면 예산이 결국 여기서 나오고 하다 보니 다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분해의 주역이에요. 아하. 자, 그러면 그림이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진행될 우병우 라인에 재수사.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건 수사 대상이 될 1호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우, 이종훈 평론가님 마치 법조인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아니, 뭐, 법조인은 사법고시 아니지만. 공부를 했었나요? 이건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겸손하기까지 사건 사고의 개요에 대한 그래요? 설명 그러나 이제 지금 들으니까 2016년 그 비단 한 10개월 9개월 전 일인데 사실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거든. 네, 하도 네. 사건이 많이 터져갖고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반이죠, 거기는. 감찰관실. 예, 관. 네. 거기가 그때 해체되면서 결국은 수사 의뢰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누구죠? 그 윤갑근 특수본부장으로 해갖고 양쪽 다 조사를 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좀 보충을 해주시죠, 그 뒤로.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실이 맨 처음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의혹을 조사한 부서였고요. 예. 그걸 이제 이종훈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식별되고 민정수석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다른 비리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규명이 됐으면 오늘날 여기까지 이어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실이 어느 정도 하여튼 수사의 단서를 포착해서 예. 이걸 검찰로 다 넘겼는데, 자료와 함께. 그 다음에 그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사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병우 씨하고 1000번 넘는 통화를 했다. 예, 안태근 검찰국장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장관의 명을 받아가지고 시키는 일만 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리고 행정적인 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사나 예산에 관한 실무를 다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건 관련 일체 보고나 통계 이런 것들도 다 검찰국에서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도 다 검찰국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국이 또 그렇게 취합한 자료들을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하는 통로나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그 중간 브릿지가 되는 그렇습니다.